이번 수업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우리가 기획하고 지금 시각화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UX 도구들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제가 현재 2019년 그리고 2020년도에 UX UI 계통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쓰이는 UX 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개하는 도구들은 학생들이 반드시 뭔지 알고 있고 익숙해져야만 하는 실무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무 개발 프로세스별로 생각을 해보면 기획 단계, 설계, 디자인, 개발, 출시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이 도구들은 주로 이 디자인 단계에서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UI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제가 조사할 때는 그냥 구글에서 Best UI Tools 2020년, 2019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다양한 블로그들을 활용해서 지금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디자인 단계 중에서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UI를 표현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는 압도적으로 스케치라는 툴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각각 그 플랫폼, 가격 같은 걸 보면요. 이 스케치라는 것은 맥에서만 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가장 신기한 점이 이 피그마라는 툴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어도비 XD 같은 것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XD는 어도비가 만든 계열의 툴이니까 앞으로도 사용자가 조금씩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 맥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피그마 혹은 어도비 XD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XD, 피그마, 스케치와 같은 툴들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야 하는 툴들인 것 같아요. 다음은 프로토타이핑 단계입니다.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도 스케치, 인비전, 피그마, XD 같은 툴들이 많이 보이고요. 밑에는 프로토파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로토파이라는 툴을 사용할 것이고요. 이유는 이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 기능 때문인데요. 애니메이션 기능이라고 하면은 화면 내부에 있는 뭐 버튼이라던가 텍스트들이 세부적으로 변화하거나 움직일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느냐인데요. 스케치는 그러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지 않고요. 트랜지션은 화면과 화면 사이의 전환을 지원하냐의 여부인데요. 대부분 툴들이 트랜지션은 지원하는 편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툴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즉 스케치나 인비전은 화면과 화면을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때는 꽤나 유용한 툴임에는 분명하지만 상세적인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데는 또 다른 툴들이 더 편리하고요. 저희가 이 수업에서 소개할 이 프로토파이라는 툴이 이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꽤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자에게 디자인을 전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툴들을 언급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툴은 제플린이라는 툴입니다. 이 제플린이라는 것은 따로 크게 배워야 할 건 아니고요. 이 스케치, 피그마, 어도비 XD, 뭐 포토샵 같은 툴에서 디자인을 한 후에 이 제플린에 임포트 시키게 되면 어,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 디자이너가 작업했던 포토샵에 있었던 파일을 굳이 열어보면서 작업할 필요 없이 제플린에서 쉽게 디자인해 놓은 스펙을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요소들에 대한 그 에셋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쉽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플린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이점은 저는 몰랐는데 이 피그마 같은 툴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제플린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피그마라던가 XD도 요즘에는 개발자들도 열어보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을 전달하는 단계에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을 관리하고 회사 차원에서 공유하는 단계에서 쓰이는 툴들을 보겠는데요. 이런 거를 통칭하는 용어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케치, 피그마라는 툴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피그마는 여기 보면은 공짜라는 장점도 있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웹에서 돌아가는 툴이기 때문에 어, 뭐 개발자가 따로 혹은 다른 디자이너들이 이 툴을 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웹에서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가벼운 것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이란 것이 이 UI, UX 분야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놓게 되면은 어,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페이지들, 어플리케이션 내의 다양한 페이지들이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효율적인 디자인 소스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크롬, 구글 플레이 스토어, 행아웃, 캘린더 등등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 구글에서 도입한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머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통칭되어 있는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디자인 규칙을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규칙 하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일관된 규칙을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에서 회사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매우 많이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 IBM, 어, 아우디, 우버 같은 회사들에서도 규모와 상관없이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구축해서 디자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인의 원칙, 규격, 다시 사용할 수 있는 UI 패턴과 컴포넌트 혹은 심지어는 코드를 포괄하는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링크가 달려있는 곳에 들어가 보게 되면 큰 기업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테리얼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건 애플에서 운영하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을 위주로 해서 이런 IT 기업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요. 이 스포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걸 보면은 로고, 색상, 타이포그래피, UI 요소 같은 것들을 어떤 규칙으로 써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디북스 같은 곳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웹사이트를 해놓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피그마, 스케치 같은 것들로 특히 UI 요소를 직접 스케치, 피그마 파일로 만들고 이것을 회사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매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성을 평가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단계에서 쓰이는 툴들인데요. 핫잘이라는 서비스가 가장 압도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핫잘에서 어떤 코드를 웹사이트에 심어 놓으면 볼 수 있는 그 정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는
어, 58% 정도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갔고, 그 다음 페이지에선 44%가 나갔고, 최종적으로는 7.8%만 남았다 등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자가 가장 많이 클릭했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지 같은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이 서비스가 핫잘이라는 것임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만든 웹 디자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넘어와서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이유는 웹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의 인터랙티브한 요소 혹은 UI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웹 앱을 만들어 보는데 이 프로토타이핑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 디자인 단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요. 이 수업에서는 특히 와이어프레임을 그릴 때는 스케치, 피그마, 어도비 XD를 쓰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릴 거고요.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다만 인터랙션,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는 저희는 프로토파이라는 툴을 쓸 텐데 저희 수업에서는 이 프로토파이라는 수업 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파이라는 툴은 주로 시각적인 디자인을 다 하고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UI 요소 스케치나 피그마나 어도비 XD로 표현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툴이 프로토파이 같은 툴입니다. 이렇게 UX 프로토타이핑 툴을 쓰게 됨으로써 움직임과 인터랙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즉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화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적인 요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의자와 같은 가구를 디자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가구의 소재가 되는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재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양, 색상, 비율과 같이 이렇게 정적인 것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반응하거나 움직임을 갖거나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요소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반응성, 움직임, 시간을 새로운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단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품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런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돼서 계속 생각하거나 혹은 웹 디자인 같은 분야에만 한정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간단한 예제를 한두 개씩 만들어 가면서 디자인을 실습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프로토파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되고 일단은 프리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시되 일단 이게 14일 정도 무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메일을 더 만들던 아니면 학과에서 제공하는 키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일단 이런 새로운 툴이 나오게 되면은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프로토파이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 방식과 그리고 설명 혹은 예제 파일 같은 것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습득을 해 두기를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런 생김새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 베이직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습득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튜토리얼, 도큐멘트, 페이스북 혹은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설명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더 많아질 예정이니까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습관도 들여보면 좋겠습니다. 뉴 파일을 눌러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현재 제가 설명하는 버전이 3.7.0이고 학생들이 쓰게 될 버전은 훨씬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업 자료와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토파이 화면을 열어보게 되면은 맨 왼쪽에는 디자인 리소스를 넣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는 직접 디자인을 하는 부분, 그 다음은 인터랙션을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세부 인터랙션을 지정해서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녹화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이 화면을 핸드폰에 옮겨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데 아이폰의 해상도와 뭐 갤럭시 시리즈의 해상도가 다 다르니까 여기서 그 해상도에 맞도록 할 수도 있겠고 여기는 모바일 폰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으나 태블릿 혹은 웹사이트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시 어떤 툴인지 자유롭게 살펴보고요. 학생들이 배우게 된 이런 툴들은 변화가 매우 빠르고 업데이트도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가면서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파이의 기본적인 개념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종이 있으면 그것을 치면 울린다 라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용어가 각각 오브젝트 혹은 레이어, 친다는 것의 의미는 트리거한다. 그리고 종이 울린다는 것의 더 큰 범주는 반응이 일어난다, 리스폰스가 생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브젝트 또는 레이어, 트리거, 레스폰스를 각각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 더하기 그것을 어떻게 반응시킬 건지 그 이후에 동작을 하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포토샵, 뭐 일러 이런 거에서 사용하던 레이어의 개념과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똑같은 종류의 레이어들이 있다면 이 프로토파이에서는 레이어의 종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 레이어, 비디오 레이어, 쉐입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혹은 뭐 카메라 레이어 등등등으로 종류가 훨씬 많이 있고요. 그 레이어마다 입력할 수 있는 뭐 트리거 혹은 레스폰스의 종류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 레이어의 종류들입니다. 이 레이어마다는 포지션, 사이즈, 로테이션, 오리진, 레디어스를 각각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포지션은 이 상하, 좌우, 좌표를 의미합니다. 캔버스상에서 X축, Y축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단 주의사항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상하가 반대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Y 값이 높은 거니까 그것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고, 사이즈는 그 레이어의 가로, 세로 크기, 로테이션은 그 레이어를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돌릴 것인지, 오리진은 뭐 돌리거나 사이즈를 변경시킬 때 기준점, 레디어스는 사각형 레디어스의 경우, 그 사각형 레이어의 경우에 모서리 둥글기를 설정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자면 여기서 쉐입 레이어 중에 렉탱글, 그러니까 네모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여기 배치돼서 그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값을 각각 입력할 수도 있어요. 포지션도 각각 입력할 수 있고 로테이션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을 여기 좌측 상단이 오리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테이션 값을 뭐 45도, 뭐 60도 하게 되면은 여기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한다는 거 혹은 사이즈가 변하는 것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작아집니다. 그 밑에는 그 모서리 둥글기 값, 투명도, 그리고 색상 같은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툴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에 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화면 중앙에 네모 레이어를 넣고 레디어스나 색상을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화면 상단에 위치시키는 것을 해보시는데요. 그 마우스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겠고 포지션 값을 변경하거나 그 포지션 값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는지 한번 예상과 실제 결과물 그 포지션 오리진에 있는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작업을 해 놓은 화면인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187.5 Y축 값은 0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Y축은 여기 위쪽이 0이고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값이 커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오리진을 현재 이 작업물에서는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오리진을 혹시 변경을 함에 따라서 이 포지션 값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리진을 여기 좌측 상단으로 하면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 포지션 값이 여길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과제를 진행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쉐입 레이어들을 혹은 텍스트, 이미지 레이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간단한 이 화면을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지만 이 프로토파이란 것은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렇게 화면 설계를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원래대로 작업 순서를 이해하자면 뭐 스케치, 어도비 XD, 피그마와 같은 툴에서 일단 화면 설계를 다 하고 UI 디자인을 다 한 후에 거기에서 작업된 레이어들을 이 프로토파이에 넣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후에 거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 이 프로토파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프로토파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작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